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죠. 이게 의뢰에 있는 기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적신호인지 오늘 첫 순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의 누드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이 남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요. 홍대 미대 누드화 실습 시간에 누군가가 누드 모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던 겁니다. 지금 홍익대는 물론이고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 거니까요. 지금 피해 남성 모델을 돕고 있는 누드 모델 협회장의 얘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올릴 인물들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박용진, 전효옥 두 패널은 어떤 인물들을 꼽아왔을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뷰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인터뷰 마친 후에 저희한테 다시 전화 걸어오셨어요. 이상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아마 좀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해오셨네요. 예, 우 원내대표님 오해 안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근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 트럼프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VID, 그러니까 complete,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던 미국의 입에서 PVID, permanent, 영원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국에 대고 오판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하죠. 이런 대미 경고 메시지는 2달 만입니다. 이런 기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평소에 저희가 자주 접하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송민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더니 날짜도 안 정해지고 심지어 험한 말이 오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게 무슨 약혼식도 아니고 어허.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북미 간에는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면은 좀 신경전일 걸로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서로 주고받을 그 핵심적인 카드 예.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느 상태인지는 지금 잘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 예. 하여튼 이게 그렇게 쉽게 만남에까지 가기도 어렵지만은 만나더라도 그 핵심 문제 접근이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서 만나는 남녀의 약혼식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있던 북과 미가 만나는 건데 그렇게 예. 쉽게 뭐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렇게 될 리는 없다. 당연한 통과 의뢰. 이 진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예. 너무 좀 감성적이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아왔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또 그 약간의 또 이 뭐라고 그럽니까? 착시 현상이랄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은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냉정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의 그 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미북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이 핵 문제 전부를 예. 그런 좀 이성과 냉정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과 냉정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상황을 지금 뭐 어떻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건 당연히 이런 정도의 마찰이나 예. 지연이나 곡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이거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왜 계속 분위기 좋다가 왜 이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단 말씀이세요? 글쎄 우려라기보다도 그건 좀 예의주시를 하고 예. 차분히 봐야 되고 방향은 항상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날짜와 장소 다 정해졌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그냥 한 말입니까? 왜 그 후로 소식이 없나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흥행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치 영화 광고를 할 때도 이거 상당히 관중들에 대해서 긴박감과 초조감 이런 걸 좀 주면서 흥행을 올리지 않습니까? 티저 광고 하죠. 영화 예고편 보면. 예, 그럼 우리 영화 할 때 왜 저기 스릴과 서스펜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뭐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국제 문제에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단순히 그런 그 전술적 차원에서만 그런 건지 지금 실체에 있어서 주고받을 실체에 있어서 중요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 장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심상치 않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미국의 요구 수준이 올라갔어요. 쓰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그러니까 CVID를 요구해 오더니 그걸 북한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permanent, PVID, 영원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뭐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기도 한데 영원이나 완전이나. 근데 이게 PVID라고 쓰는 순간 생화학 무기까지 싹 다 없애라. 훨씬 큰 개념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던데 맞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CVID는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없앤다는 거고, PVID는 이제 permanently 영구히 없앤다 이렇게 해서 뭐 북한의 핵과학자들까지도 다 그냥 다시 핵 사업에 투입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까지 이야기를 하는 좀 설명을 하는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즉 이 CVID를 요구하면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이럴 겁니다. PVID라고 그래서 영구적인 핵 비핵화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북한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에게 대해서 영구적인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을 해라. 그렇겠죠. 더 큰 보상을 원하겠죠. 다시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뭐 군사적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영구적으로 안 하는 걸 장치를 만들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컴플릿이냐 뭐 퍼머넌트냐 CVID냐 PVID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시진 않는단 말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 정부에서 한 거니까 CVID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대통령들이 하던 거 다 실패했다. 나는 달리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 장관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양쪽의 가능성, 진짜 이게 그냥 단순 기싸움일 가능성과 진짜 적신호일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보자, 이성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더 보세요?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우선 뭐 제가 이 우리 미래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우리 국민으로서 희망이 있지만 그걸 제외시키고 보더라도 지금은 서로가 미국과 북한 서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좀 성공을 시키려는 그런 의욕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양쪽 가능성이 다 있지만 그러면은 단순 기싸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고요. 실체에 있어서 성공이 안 되더라도 정 안 되면은 최소한 성공으로 포장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진짜로 말이 이게 안 맞더라도 보상을 원하는 북한과 미국은 좀 뭐 완전한 비핵화 원하는 미국의 이 입장이 갈리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성공적으로 포장이라도 할 정도로 지금 양쪽의 의지가 필요가 강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요? 다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라는 건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적 환경에 바로 바탕을 두는 거니까. 맞죠. 내가 전에 하던 대통령하고 달리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걸 난 보여줘야 성공하는 되니까. 대통령이다. 그렇고 김정은 북한에도 이제 북한 위원장도 작년 연말에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핵무기는 됐고 이제 미국하고 잘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성공 자체이거나 성공이 아닌데 정 안 되면 포장으로라도 성공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 보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무슨 합의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합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걱정해야 될 그런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풍계리의 핵 그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폐쇄하기 전에 내 다 보여달라. 그러면 북한을 볼 때는 폐쇄하기 전에 다 보여주면들은 자기들의 핵 역사와 핵 내부 사정을 다 그냥 미리 다 보여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사람 그렇죠. 신체로 생각하면은 바깥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이 내장을 CT 촬영 다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들여다보는 거하고 CT 촬영 이상이죠. 열어서 수술해보는 거하고 같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발들이 이제 생길 텐데, 예. 이럴 때가 저는 이제 더 걱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우여곡절 끝이라도 두 정상은 만날 것이고, 말로의 합의는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만 그 후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날 텐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정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치 흥행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과 체제 생존을 위해서 또 뭐든지 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재를 하기보다는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바로 우리가 가장 핵심이 걸려있는 당사자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우리 자체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체 입장이라는 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기 내에 또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그런 빠른 시일 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차분히 관리하면서 우선은 말씀드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주고받을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주고받을 양을 줄이라뇨.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양 줄이라고 조언을 하라고요? 북한한테 요구할 것과 또 미국이 북한한테 줄 것을 지금 크게 주고 크게 한 번에 주고받자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좀 낮춰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이 진행되는 기간을 얼마 기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틀어져서 어떻다들 많은 추측들을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없는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여기에 태워서 앞으로 북한하고 약속한 것을 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보증을 받는 이런 방향. 그런 한 세 가지 정도를 문 대통령이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잘 수위 조절을 하느냐가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일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 카드 3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 말이 중재자냐 당사자냐 요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무게가 우리 입장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렇다라고 내놓고 거기에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김정은도 설득을 해야지. 이게 자꾸 우리 지금 언론이고 정부고 심지어 정부까지도 중재자라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문제를 우리가 중재를 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자꾸 중재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낮추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럼 안 되죠. 그건 중재자는요. 나중에 중재하고 나면 양쪽에서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중재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자라고 자꾸 우리가 스스로 그래버리면 나중에 발언권을 잃을 수도 있다.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우리 내 입장은 원래 이렇다. 내 입장 이렇게 했지만 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간 건 양보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당사자의 입장이지 중재자는 내 입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고 나면은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사실은 이제 외교관을 오래 지낸 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조언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법하네요. 우리가 중재자, 우리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라는 걸 오히려 당당하게 자꾸 부각시키자 이런 말씀. 송민순 전 장관님 이게 뭐 워낙 큰 사안이라서 오늘 하루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난 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요. 남성의 나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홍익대학교 회화과 실습 시간에 누군가가 누드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가해인데 이 게시글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 잔뜩 달린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익대학은 자체적으로 가해자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했고요. 결국은 경찰에다가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일은 개인의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선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죠. 한국누드모델협회 하영은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어떤 거였습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이 아니고요. 예. 그림 모델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가운으로 갈아입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문외한이어서 뭐 이쪽으로는 워낙 문외한이어서 그러는데 네. 대학에서 누드화 그릴 때 네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왜냐면 요즘 소리 안 나게 촬영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핸드폰을 누드화 그릴 때는 수거한다든지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수거하지는 않고요. 네. 핸드폰은 가방 안에 넣게 하거든요. 그게 뭐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예. 마음 네. 먹고 소리 안 나는 무음 어플로 찍으면은 그거 모를 수 있단 말씀이에요. 예, 당연하죠.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SNS까지 벌어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긴 이런 뉴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여자든 남자든 처음이었죠. 처음 있는 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누드 모델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감수해야 될 분은 감수하겠다.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사진이 찍혔던 거는 예전에 본인들 작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찍었던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조롱감으로 찍혀서 이렇게 한 인간을 모욕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아니 그 대학에서는요. 수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혹시 지나가던 외부인 소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외부인일 경우는 없죠.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어떻게 해요? 몰래 지나가다 창문으로 뭐 찍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에이, 수업실에 창문도 다 가려져 있는데요. 아. 또 누드 모델 수업 중일 때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되는 수업이 아니에요. 다 가리고 외부인 출입도 금지하고 거기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심지어는 그 온라인에 올린 사람도 게시판에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심각하게 모욕적이었다면서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그 모델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런 성기 가지고 모델 일을 할 수 있냐는 등 신체적인 폭력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조롱들. 엄청 많이 달렸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퍼날라서 또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 또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시작되고 다 지운다고 지웠는데도 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피해 남성 모델분의 상태인데 연락을 예. 좀 취해 보셨어요? 예,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예. 며칠 동안 그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가장 걱정하는 거는 예. 자기가 모델 일을 하는 거를 부모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다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일로 벌어져서 알게 된다면 더 상처가 크시잖아요.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프로 모델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알바 차원이시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더 충격이 크신 거군요, 이분은. 그쵸.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 무섭고 두렵고 떠나고 싶고. 아, 우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예. 아이고. 아이 뭐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놨잖아요. 예.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저는 뭐 우울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실까 봐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셔야죠. 예. 지금 아예 우리 하 회장님 외에는 주변과 연락 끊고 그냥 잠적해 계시는 거예요? 에이전시하고 저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델 에이전시하고? 예. 하 회장님은 누드 모델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31년 됐어요. 31년. 전국에 예. 이렇게 누드 모델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게. 왜냐면 이 사람처럼 알리지 않고 예.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몇천 명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왜냐면 미술에서 이 인체화라는 건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고 네. 이런 모델분들이 계시니까 이 누드화, 인체화 연습이란 게 가능한 건데 네네.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거 실습도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 모델들이 예. 무서워요. 어떻게 일을 해요. 진짜 우리도 또 찍혀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어디 올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예. 예, 그래서 모델을 못 하겠다는 모델도 지금 나왔어요. 하하.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여태까지 미술 학도들과 우리 누드 모델들 사이에 일종의 신뢰,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룰이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예술계에서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네네.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우리도 지금 모델을 보내는 상황에서 곳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홍익대학교 측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다가 사건을 쉬쉬한다 이런 여론이 일자 4일에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학교 측의 대응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지금 저한테 제보했던 학생들도 협회에서 좀 도와줘라. 학교에서도 너무 쉬쉬하려는 것 같고 대응 방법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연락드렸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학교에서 쉬쉬한다는 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길래 학생들이 느끼기에 쉬쉬한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저 같으면은 첫날 학생들 전체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로 경찰에 맡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 자백으로만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어렵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게다가 이게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지성인들의 상아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좀 기막힌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술인들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술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벌이 안 된다면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업 자체가 마음 편하게 모델들을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할 수 없고요. 그 남성 모델분 네. 용기 잃지 않으시도록 어떤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많이 좀 위로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분과 접촉을 해오고 계신 분 한국 누드 모델 협회 하영은 회장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출시키고, 그걸 또 모욕적인 댓글들을 막 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6267님은 여성들은요, 매일같이 이렇게 몰카 당합니다. 예, 남성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이 몰카에 대한 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씁쓸하다 하셨어요. 손주영 님도 비슷한 문자 주셨고요. 국회 공천 사태를 보면서는 백유선님, 지난 촛불로 모든 게 바뀔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과도 협상하는 마당에 국회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 갈 길이 뭐냐 하셨어요. 국회 해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인데, 국회 해산 청원합시다. 7958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눈치를 보게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일자리가 걱정이라 지금. 뉴스다. 일단 두 분의 패널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전용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국회 해산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모습 보면서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부끄럽죠. 정치가 원래 갈등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뭐 증오를 증폭시키고 심지어는 폭력이 난무하게까지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지지자들이 언어가 날카로워졌어요. 어제 저희 동네 이제 시장을 선거운동 지원 때문에 다니는데 예. 김성태 대표 얘기를 누가 툭 던지면서 저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거 자작극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작극이라고. 근데 자작극이라고 어디 밝혀졌나? 제가 어디 뭐 인터넷에서 서로 내가 못 들었나?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는 들었으나 예. 실제 다시 봤는데 수사기관에 자작극이라고 밝혀진 바도 없고 증거도 정황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주 진실로 믿고 저한테 얘기하고 지나가시는 분, 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시라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국회가 그다음에 정치가 오히려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무거우셨겠네요. 무겁습니다. 네. 전용욱 작가님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제3자적인 시각에서 지금 상황들 바라보실 텐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 단식이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동영상을 봤으면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돌계단에서 맞았어요. 예. 지금 그 정도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뒤로 잘못해갖고 더구나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데 뒤로 넘어졌어서 만약에 머리를 다쳤다. 예.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정치에서 부추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열혈 정치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파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정당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부추긴 정치권도 문제고 또 부추김을 당해갖고 또 더 정치권보다도 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한 대로 더 뭐라고 할까 그걸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걸 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지 보고서도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죠. 씁쓸해요. 네. 돌아가는 판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럴 거면은 그냥 정치하지 마요, 국회하지 마요, 문 닫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제 진짜 놀란 건 보통 악수를 청하면 정치인이 악수를 청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하고 그냥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거나 이러거든요. 한 분은 낮에 왜 맥주집에서 치킨집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신다 이러면서 휴일이니까 치킨집 안녕하세요. 들어가셨어요. 저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아이고 탄핵은 탄핵이고 저는 동네 국회의원이니까요. 그 이제 넉살을 피면서 손을 겨우 잡고는 나왔는데 그분의 언어도 아주 심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전역 작가님도 공감하셨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무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권 지지잖아, 여권 지지잖아 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그 청와대의 그 OEM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나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어떤 입지를 더 좁혀지게 하고 또 스스로의 그 어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제가 부드럽게 해보려고 신청곡 받으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부터 무거워졌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는 꼭 신청곡 틀어드리겠다.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준비는 해오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해왔어요. 뭐 해오셨어요? 이런 정치권 들으라고 우리 김건모 씨가 1993년에 발표한 핑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한 소절 가능하세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너 웃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단식한다고 조롱하지만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OEM 정당이냐 청와대 출장선 얘기하지만 하청 그거 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의 저 새누리당 시절에 늘 듣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입장 바꿔 생각을 나아져야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낮은 거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더 심한 수도 있는 것 하면서. 같아요. 자, 김건모의 어쨌든 핑계. 자, 전효옥 작가님 오늘 신청곡. 전 러브 미 텐더 하죠. 러브 미 텐더? 네.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러브 아니 미 서로 텐더? 좀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이가 너무 증오가 증폭되고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드시죠. 하하의 의미로. 찬송가나 마찬가지예요. 또 CBS니까 찬송가 틀어도 러브 미 텐더. 자, 둘 중에 어떤 곡이 우리 PD의 선택이 될지는 기대해 보고요. 신청곡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빨리 끝냅시다.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저는 오늘 하한가가 우리 하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사람으로 해오겠다고 했으니까 김성태로 하한가를 잡았으나 김성태를 향한 폭력이죠. 저는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좀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단식, 느닷없는 단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되면서 전국의 중심에 서고 또 야당은 단결시키고 이런 면에서는